네, 우리 가끔 가다 몇 달 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가 있는데, 예, 들개들이 있어가지고 피해가 많다고. 특히 그제는 이제 그 제주에 2,000마리 뭐 들개가 있다, 뭐, 그리고 자기보다 큰 동물, 소말 이런 것도 사냥하고 아주 피해가 커서 그냥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그럼 소탕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그전에도 그러니까 들게 하면 이제 유기견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포획해가지고, 그런데 뭐 들개가 뭐 이렇게 애완견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이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별로 입양 갈 사람 없으면은 그러면 결국은 안락사라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소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야생 동물 그러니까 들개를 그러니까 이제 없애자는 건데, 없애서 사람이 편하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없애서 편하자는 것은 어 호랑이 늑대도 다 없으니까 편한 건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다 없앤다는 거에 전부 공감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들깨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들깨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그 진돗개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키우던 이제 개들이 이제 야생화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된 거라는데, 이건 사람만 따르고 그냥 온순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뭐 싸우라 뭐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잡아먹고 이런 거를 뭐 하진 않았죠. 그리고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자호랑이든 치타든 이제 사냥법을 그 자기의 어미가 가르쳐 가지고 그래가지고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뭐 진돗개 아무리 싸움은 좀 한다 하더라도 꼭 진돗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다른 개들이 많죠. 이제 그 잡종견들 여러 가지 그런 들개의 원조는, 그런데 그 개들이 그럼 다 자기 부모, 어? 자기 부모 개한테 사냥법을 배웠습니까? 배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그 흉포하고 전부 사냥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흔히 사람한테서도 뭐 빙의가 된다 뭔다 그런 얘기가 하죠. 근데 동물의 경우는 더 없을 리가 없죠. 더 동물의 경우. 그런데 동물은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그 신체 구조가 더 이제 가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도 이게 그 신체보다 영적 수련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뭐 유체 이탈이라고도 하지만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혼이 그러니까 몸을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죠. 근데 동물의 혼은 그 인간보다 더 하등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만큼 들락거리기에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 뭐 어떻게 든다 그거는 더욱더 쉬운 거죠. 잠깐 빙의했다 나간 거. 그런데 동물은 인간보다 더 신경의 어떤 밀도라든지 그런 것이 더 호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기 그 사람이 어떻게 뭐 동물로 들어간다, 환생한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사람에게도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혼은 만약 동물한테 간다면은 그만큼 금방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로버트 먼로라는 사람, 예, 자기 뜻대로 유체 이탈을 많이 했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 중에는 이제 자기가 야생 동물에도 들어가 봤다. 그러니까 네 발로 가니까 아주 편안하고 정말 안정되고 좋다. 그런 얘기들, 안정됐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혼은 그리고 또 그 성체의 그 혼에도 성체의 몸에도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영성 그런 얘기를 해도 어릴 때는 이제 태아 때는 들락날락거리고 하지만 혼에 그 어릴 때는 특히 또 왔다 갔다 하고 적어도 최고 늦게는 서너 살 때까지 때 어떤 다른 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생 그런 얘기들 보면은 그런데 성인에 있어서 완전히 성인에 있어서 이제 혼이 들락거렸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한 게 이제 그 완성된 육체이기 때문에. 근데 동물은 그만큼 더 신경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에 성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혼이 더 그만큼 인간의 혼에도 올 수 있는 혼인 같으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동물들 스스로도 이제 성체끼리도 혼을 많이 이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동물은 혼이 성체에서도 이제 오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떤 그 늑대나 그런 동물이 야생 늑대 있다고 들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근데 야생 늑대로 살았던 많은 동물의 혼들이 있을 건데 그들은 다 지상에 오고 싶어 할 겁니다. 오고 싶어 하는데 야생 늑대의 어떤 몸체, 개체들이 없으니까 들어오기가 기회가 없죠. 그런데 개들이 야생화되면은 그러면은 이 야생 개들한테 금방 이제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들개의 어떤 보기에는 모양은 우리가 집에서 길렀던 개지만은 그 개들에 들어있는 혼은 이미 개가 이제 야외로 나가면은 금방 그냥 그러니까 늑대의 혼이 들어온다. 사냥에 길들여 익숙해졌던 옛날부터 그런 개들이 여러 마리 떼지어서 이제 또 사냥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돼지도 이제 집돼지를 야생에서 몇 대 1, 2대만 기르면 멧돼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집돼지의 이제 몸이라 하더라도 바깥에서 기르다 보면은 자라다 보면은 멧돼지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동물은 이제 성체에도 혼이 오갈 수가 있으니까 야생 들개의 그런 이제 움직이는 혼은 늑대의 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물 보기에만 개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러들 이제 동물의 혼이 그냥 그러면서 심지어는 동물 자기들이 보기에 동물 학대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데 그렇게 인터넷 보면 굉장히 열광인 사람들 열을 올리는 사람들 많죠. 그러는 사람들은 이제 지상에서 이제 애완견에 대해서 우대하는 거 이런 걸 아주 부추기고 이제 사람과 같은 대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닌 게 동물의 혼에도 이제 그런 것이 인간과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업을 더 주면 안 된다, 안 좋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동물을 이제 보존하는 거를 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전적인 형체, 겉형체, 그걸 보존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멸종을 위기 동물을 이제 보호하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편을 주는 육식동물도 위험하기까지 하는, 이제 우리는 보존하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지만 이건 당연한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 이제, 비주얼한 이제 그런, 것이니까. 하지만 그 근저에는 동물의 혼과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동물의 혼들이 지상에 살아와
이제 생활할 권리를 그들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줄이고 오직 인간이 그냥 길렀다 잡아먹는 그런 이제 가축의 이 어떤 자리들만 많죠. 그러니까 야생에서 자신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그 자신들의 혼의 어떤 성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냥 집에서 편안히 먹다가 그냥 잡혀 먹히는 그런 가축 그런 기회들만 많아지니까 이게 참 동물의 혼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좀 안 좋은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우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에게도 다 성장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성장의 기회를 주는 만큼 그러니까 동물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피지컬한 그냥 그런 거가 아니라 영적 관계로 본다면은 동물 애호로 이제 이렇게 자기 과시하는 자기 선하고 고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영적인 어떤 서로의 관계 인연 업보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는 동물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럼 바로 그러니까 들개 이런 동물들이 바로 늑대의 혼들이 오죽하면 그러니까 지상에 올 데가 없어서 개로 살았던 그 몸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늑대로서 야생동물로서 살아가려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단지 우리는 이제 겉모습 봐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그냥 개들이라고 하여 그냥 야생에서 삶으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 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뭐 등산객 산에 가서 자꾸 산을 망치는 사람들한테 좀 위협이 된다. 뭐 그런 거 그런 거하고 뭐 산에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축 그런 거는 과거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비정상적으로 오히려 인간이 이제 야생동물의 어떤 피해 걱정을 안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도로 그런 건데 그거는 울타리를 치든가 여러 가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절대 완전히 없애려면은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도시 근교에서 농사를 짓든가 그래야지 어떤 그만큼 또 땅값이 싼 그 벽지에서 농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건 이제 감수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물 보호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영적 차원에서 함께 공존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항상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들개들을 어떤 이제 뭐 집 나온 개 이런 걸로만 볼 게 아니라 늑대들, 야생 동물들 그것들이 혼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지상에 오고는 싶은데 갈 곳이 없으니까 찾다가 마침내 그 야생의 개의 몸으로 들어온 그런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 보호를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이제 편하게 그냥 애완견이나 대우하자 뭐 그런 얘기 아니라 뭐 유기견 한두 마리 이른바 생기면 그냥 엄청나게 그냥 뭐 보호한다고 그냥 떠버리고 이거 버린 주인은 누군가 하고 막 그냥 저주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수십 마리, 2,000마리라고도 하는 그 들개들의 살아갈 권리 이런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대로 늑대의 혼들이 야생 짐승의 혼들이 자기의 갈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상에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살아갈 권리 그것을 지켜주고 그들도 그리고 한 2, 3대 지나가면은 집돼지가 멧돼지가 되듯이 그건 뭐 꼭 볼품없는 잡전개가 아니라 어떤 야생성이 있어가지고 늑대처럼 어떤 세련된 좀 그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야생동물 그런 것이 어떤 대를 잇는 거. 그러니까 비록 이제 그 어떤 그 물질 유전적인 그 승계는 이제 그 예전에 그 야생 늑대로부터 이제 그게 이제 멸종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개의 몸을 통하여 늑대들이 다시 혼들이 지상에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공존하고
그리고 서서히 이제 자신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조상은 개였더라도 오히려 늑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점차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야생화되고 그런 새로운 종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개들은 이제 더 이상 자꾸 뭐 무조건 뭐 없애야 된다 그렇게 그런 아니라고 편한 생각을 하지 말고 인정 동물의 호의 어떤 목적이 어떤 물질적으로 그냥 우리 보겠다 이런 동물들도 우리 동물 가끔 보면서 공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물질적인 생각으로만 이제 그들을 보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영적인 그걸 생각을 한다면 들개들도 그 늑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야생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야생동물의 권리를 우리가 권리를 옹호해야 하듯이 그 들개들도 똑같이 옹호하면서 우리가 공존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살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인류가 한국의 경우 그러니까 과거 늑대와 같은 야생동물을 멸종시킨 그런 억도 그런 업보를 우리가 면하고 새로운 이제 그나마 갚아주는 거죠. 이제 과거에 피해를 줬으면 그걸 대신 또 빚을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개를 길러서 야생동물로서 살아갈 기회를 주고 양성하면 과거 멸종시킨 늑대들에 대한 그런 이제 업을 다시 해소하고 그들의 혼들 집단에게 다시 인간이 한국에서 용서를 받게 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여튼 들개의 문제들 그 물질적인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영혼적 차원에서 봐서 그러니까 우리는 공존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겠습니다.